자, 이제 여러분들 간의 대화의 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군요. 상당히 많이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반이라 그나마 이제 강의 시작하면 달려오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아주 상당히 대화의 장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들어오건 말건 시작하건 말건 모든 대화를 다 끝내야 쳐다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친해지셨네요. 대신 대화가 쉬운 공부 얘기로 대화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안 얘기 말고요. 옆집 얘기 말고요. 특히 옆집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가 옆집 얘기입니다. 옆집 뭐 산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옆집 소파 샀는데, 바꿨는데, 옆집 아줌마 백 샀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래? 알았어.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옆집 아줌마 백 샀는데, 뭐 어쩌라고. 알았어.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백 샀는데, 알았다고. 그러니까 샀다고. 저 몰랐어요. 초반에는 이 얘기를 왜 반복을 할까. 남자들은 대화가 딱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전달되면 끝이거든요. 몰랐어요. 여자들이 반복한다는 걸 몰라가지고 할 때마다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다섯 번째 애들이 나중에 승기를 내더라고요. 남자들은 그거 쉬거든요. 한 얘기 또 왜 그렇게 싫어하니까. 요즘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뭘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백? 나 돈 없어. 미리 잘라야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감이 잡혀서 이제는 얘기 딱 붙다 보면. 근데 문제는 옆집 수영장 샀어 그러면 골 아프죠. 옆집 수영장 생겼다 이러면 골 아프고요. 옆집 뭐 집 샀다 그러면 골 아파요. 아니면 차 뭐 소위 비싼 외제차 샀다 그러면 골 아프니까 그러니 딱 내잡아 그럽니다. 와, 나 그거 못 들었다. 자, 어쨌건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세율 얘기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1세 주택 얘기를 지금 따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1세대 주택 얘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종합 합산과세하는 토지가 있죠. 그죠? 토지.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별도 합산과세하는 토지라고 하는데 구조는 똑같죠. 그죠? 반복이에요. 반복. 모양이. 계산은 각각 하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 밑에 보시면 주택 밑에 보시면 니은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표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이거는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1세대인데요.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원 중에 한 명이 단독 소유를 해야 돼요. 공동 소유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집은 세대원 전체 합쳐가지고 한 채 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자, 원래 이 종부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뭐냐면 과다하게 보유한 자는 투기다 이런 개념이죠. 이쪽 기본의 기준이 투기처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어때요? 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니까 주변에 세대원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는 거죠. 1주택은. 근데 재수없게 이 집이 대치동에 있어가지고 도곡동에 있어가지고 10억이 넘어갔습니다. 6억이 넘어갔어요. 재수 오지게 없죠. 그죠?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쨌건 세금상으로 재수 없게 집 한 채인데 6억을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이걸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10억이라고 보면 이건 똑같습니다. 초과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세율, 종부세 이거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시 한번 쓸까요? 초과액. 자, 초과액은 원래 얼마입니까? 10억 빼기 6억이죠. 6억인데 여기다가 3억을 더 빼줍니다. 추가로. 그럼 일단은 지금 1세대 1주택자에는 첫 번째 하나의 혜택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뭡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죠. 한 채니까. 이 사람들은 요 6억이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작다. 서울에 지금 6억 넘어간 주택 강남에 거의 다죠? 네, 맞습니다. 강북에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시비 붙듯이 왜 강북에는 6억짜리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저도 강북에 삽니다. 근데 원래 강남은 강남 상구만 강남이죠. 저희는 한강 이남에 사는데 저희 동네는 강남이라 안 그래요. 모르셨어요? 다 그래요. 우리 애가 오더니 그럽니다. 어느 날 저희들은 저쪽에 살아요. 사당동에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저쪽으로. 근데 아무튼 뭐 사당동 그쪽에서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네? 아니요. 원래 우리 애가 왔는데 그래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와서 그럽니다. 아빠, 이번에 교복 입고 강남 갔다가 쪽팔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복을 보더니 너 강북에서 왔지 그러더래요. 원래 그 주택 그 교복이 강남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이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가 강북 스타일이라고 놀림을 받았대. 놀림 받은 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너 강북에서 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강남에 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 강남 이남에 살거든요. 단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아닐 뿐이지 강남 쪽에 살거든요. 이남에. 우리 애한테 얘야 우리도 강남에 산단다. 그랬더니 아빠 쪽팔리겠죠. 알 거 다 알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강남이래요. 우리는 강남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 강남 스타일 따로 있어 그러더라고. 옛날에 노래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 교복이 우리는 모르겠는데 걔들은 다르대요. 폭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뭐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복 바지도 있고 윗도리 같은 게.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강북에 산다고. 저도 알아요. 강북에 살아요. 강남 상구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요. 중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미. 그래서 원래 강남은 한강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당사거리입니다. 일로 가면 과천이고, 그죠? 일로 가면 이수교, 그죠? 이쪽은 강남이에요. 이쪽은 강남. 원래 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죠? 다 강남이거든요. 이게 이쪽은 강남, 이쪽은 강북이에요. 이쪽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입니다. 원래 저는 이쪽에 살아요. 이쪽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저도 이쪽 동네 삽니다. 말하기를 이쪽은 강북이라고 해 애들이. 원래 이쪽만 강북이에요. 그래서 집값도 여기하고 여기가 길 하나 차이인데 몇 억 차이 나요. 집값 차이가 기본적으로. 자, 어쨌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인터넷상에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이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첫 번째 3억 원을 공제를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공제 금액이 얼마처럼 돼버린 거예요? 9억처럼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기준 금액은 얼마냐? 그럼 기준 금액은 얼마예요? 6억입니다. 1세대 1주택자도 기준 금액은 6억이에요. 문제에서는 실무는 9억처럼 오지만 문제는 얼마라고요? 6억이에요.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을 더 빼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 방식이. 기준금액 9억이에요? 6억이에요? 6억입니다. 일단 아다르고 어다른 거 시험은요? 기준금은 무조건 6억입니다. 그러면 요거 초과했으니까 초과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것과 다른 거는 뭐예요? 3억 원을 추가로 빼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그럼 나머지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 80% 하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10억 중에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이다. 거의 부담은 많지 않겠죠. 그렇게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가 10억이 아니고 뭡니까? 시가 표현액 1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로는 12억 이상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양으로 보자면은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면 시가는 보통 2, 3억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간한 강남에서도 34평짜리 다 보면 다 들어가 이제 시가로 따지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대충 시가 12, 3억이면 대충 다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34평대까지는 연간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자 하면 요거를 산출세액이라고 안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종합 부동산 세액. 자 다시 반복이죠? 빼기 공제할 재산세액.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재산세죠? 종부세 과표 8천만 원에 부과된 재산세죠. 그럼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빼주겠다 이런 얘기죠. 목적은 뭐냐? 이중과세 방지. 자 그래서 비로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자 근데요 1세대 1주택자한테 3억만 더 빼주는 건 조금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요 세금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세액에서 세금을 빼준다 이거 뭐라 그래요? 공제해준다 그러죠. 세액을 빼준다. 세액 공제. 자 여기 두 가지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 빼기를 세액 공제해준다. 나오는 게 이제 납부할 세액이죠. 자, 이 구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세액 공제가 하나 둘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3억을 먼저 빼줬고요. 두 번째는 뭘 해줍니까?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세표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는. 일단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가 합산액 마이너스 3억원 빼기 6억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80%.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요 숫자를 기억하세요. 아예 숫자를 10억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10억 빼기 6억은 얼마? 4억 곱하기 8억 80%는 3억 2천 요렇게요. 그러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그죠? 요것도 10억 빼기 6억 빼기 어떡해요? 3억 추가 1억이니까 곱하기 80% 하면 8천 요런 식으로 가능하면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말은 어려워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역시 0보다 작으면 뭘로 봅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말로 쓰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그럼 종합선 토지 역시 10억입니다. 우리 먼저 설명해 보죠. 초과액은 얼마입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10억 빼기 얼마예요? 기준금액이 5억 하면 초과액은 5억이죠. 곱하기 몇 프로요? 곱하기 80% 하면 5, 8, 40 4억 곱하기 세율 하면 종합 부동산 세액 빼기 뭐요? 공제할 재산세액 뭐에 대한 4억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빼주면 여기는 뭐가 되죠? 산출세액.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별다산 토지가액이 전체 100억이다. 가정하겠습니다. 100억. 초과액 얼마요? 100억 빼기 얼마요? 6억 30 아닙니다. 6억 80. 100억 빼기 80억 하면 초과액은 20억 곱하기 몇 프로요? 80% 하면 2, 8, 16 16억 곱하기 세율 하면 종합 부동산 세액 빼기 공제할 재산세액 하면 산출세액. 자 구조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요 주택에 대한 부분 일반 주택과 1세대 주택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1주택이나 다주택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동실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세금 계산은 몇 개로 나오죠? 주택, 종합산 토지, 별다산 토지 세 개를 각각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납부할 때는 각자 납부할까요? 더해서 납부할까요? 각자 납부할까요? 더해서 납부할까요? 더해서 합산으로 납부하겠죠? 요거 이해하시면 얘기 끝납니다. 신고서가 있는데 신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칸이 4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 종합산 토지, 별도산 토지 계산해가지고 세액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요. 세액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오면 합계 600만원 요걸로 납부합니다. 신고서 양식을 보면 이렇게 계산은 각자 하는데 그죠? 주택, 종합산, 별도산 토지 각자 하는데 세금은
합계로 납부한다는 얘기죠. 왜? 인별합산이니까. 사람별합산이니까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산 토지를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에 합산할 금액이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그럼 다음에 별도 합산은 뭐만 달라요? 기준금액 85만 달러 얘기가 다 똑같죠? 0보다 작으면 역시 0으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이미 구조 얘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를 한번 쫓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이런 세율을 어떤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단계네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1000분의 5부터 최대 1000분의 20까지.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재산세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이 1000분의 40이었습니다. 종부세는 40이 아니고 1000분의 20입니다. 재산세 최고 세율보다 절반이죠.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까지 일단. 그럼 뭐가 셉니까? 재산세에 대한 고율분리과세라든가 사치성 재산세율이 훨씬 세죠.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율분리과세 물건은 일로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별장도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작으니까. 그죠? 종부세율이.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주택분에 부과된 요 초과분이죠. 초과분에서 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부분을 빼주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다음 페이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말은 다 들으셨죠, 그죠? 자, 다만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두 번째 줄.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자,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원래 세율에 탄력세율 제도가 있죠, 재산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공제할 재산세액은 이건 뭘 대상으로 하냐면요, 실지 부담한 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부담한 세액. 그러면 실지 부담 세액이라는 얘기는 세율을 가령 인하했다라고 하면 재산세를 탄력세를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표준세율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실지 부담한 세율에 의한 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제도가 150%인데 세부담 상한 제도 인정받으면 세액을 깎았겠죠. 그럼 세부담 상한까지만 되겠죠. 말은 내용 같다네요. 내가 세율을 달리 적용받은 잔리받은 금액, 그죠? 세부담 상한 제도 적용받았다면 내가 돈 낸 금액이 변했겠죠, 실제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가감된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로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공제할 재산세액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요, 공제할 재산세액은 보기만 하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총 실지 납부한 재산세, 이거를 다 더합니다. 지역별로.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가령 탄력세율 적용되면 탄력세율 적용한 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또 이거는요, 세부담 상한된 거는 적용 후가 되겠죠? 당연히 내가 낸 세금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부담 상한을 받았는지 탄력세 적용했는지 알 게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차피 부과됐는데 그것은 탄력세율이나 세부담 상한 전부 다 이미 적용이 됐겠죠? 그죠? 내가 실지로 납부한 재산세를 다 더한 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총재산 분의 뭐가 되는 거죠? 총재산 분의 공제재산세는 종부세 과표. 이해되세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총재산세는 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총재산 10억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재산세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에 얼마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총재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종부세 갚으면 얼마예요, 저 주택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에 공제자산세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라고 했거든요. 종부세 과표.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재산 10억에 대한 재산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큼이요? 종부세 과표분이죠. 그러니까 총 재산 10억분의 어떤 비율로 가는 거죠? 종부세 과표에 3억 2천 비율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이해되셨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당장 넘어가시고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금액이 실지세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가로표에 나왔잖아요. 가로에 실지부담 세율 또는 세부담 상한 적용 후 금액이란 말 쓰는데 이 더한 금액 자체가 이게 뭐였냐면요. 내가 실제 납부한 금액 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개념이. 이게 중요한, 지금은 이 얘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관련된 세액은 가로 속에 있는 것처럼 세율이 실제 적용된 세율 적용하고 또는 세부담 상한 적용받는 경우는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들이다. 그래서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한테 고지된 세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안에 다 적용된 게 다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해 목적이에요. 다음에 기본 때 다 설명드릴게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 주택분 종부세와 납세 의무자가 집이 한 채인 사람인데요.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령자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기 보유자 공제.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연세가 많습니다. 집이 한 채인 것들 떠나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냐 나이가 72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32년을 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우량 투자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퇴하신 노후 은퇴자죠. 그래 능력이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령자는 몇 살 이상이 돼야 됩니까? 나이가 많다. 몇 살이 됩니까 여러분? 60세죠 60세. 기본적으로 여러분 뭔가 세법에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나이가 많은 공제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기본적으로 60세예요. 남녀 구분 없이 60세예요. 고령자는.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일까요? 5년 이상.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만 5년 이상자. 그래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죠.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는 60 이상 65 미만은 몇 프로죠? 10%.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자는 20%, 70세 이상자는 30%. 그럼 이분은 몇 프로 공제합니까? 72세니까 30% 공제합니다. 그죠? 72세니까 세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세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빼주죠? 30만 원 빼줘야 되겠죠? 30% 공제하니까. 장기 보유자 공제는요. 지금 5년 이상 자,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자, 이분은 32년 보유했습니다. 몇 퍼센트 공제예요? 10년 이상이니까 40%. 자, 요렇게 방법이 두 개가 걸린다. 그럼 1세대 주택자는 기본적으로 3억을 더 빼주고 세액 공제를 두 개를 더 해준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나이 기간 있지요?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메모장에 써놓으시고 나이와 기간. 그 다음에 외우는 건 어렵진 않아요. 10, 20, 30이죠. 1, 2, 3 얘는 2, 4 이렇게요. 1, 2, 3, 2, 4 이렇게요. 자, 일단 요거는 한 장의 메모장에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장 한 장짜리 있죠? 거기다 한 장에다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가 뭐건 요거 한 장만 꺼내 보시면 돼요. 끝까지. 자, 동그라미 3번 세부담의 상한제도. 우리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가 역시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150%였습니다. 여기도 마치 종부세도 역시 전년도 해당 세액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자, 다만 이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원래 지금 재산세하고요, 재산세 지금 당년도입니다. 당년도 재산세 더하기 당년도 종합 부동산세를 더해가지고 이걸 뭘 비교하냐면요, 전년도 재산세하고요 더하기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자, 이 금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냐면요, 이거에 150% 이하여야 됩니다.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당년도 금액이 전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에 해당액에 더한 것에 150%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세부담 상한이죠. 상한. 올해 세금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지요? 전년도 세액 상당액의 150%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당연도 세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세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제도인데, 일단은 여기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들어간다고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부담에 종부세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요. 재산세 합쳐가지고. 자, 그래서 그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표현은 방식이 여러 가지죠. 그죠? 150%를 넘어가면 없는 걸로 본다는 얘기 뭐냐? 150%까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 다 끝났습니다. 주택에 대한 얘기 끝났으니까 지금 요건 다 그대로 복습이에요. 종부세 얘기, 이 얘기 다 끝났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토지에 대한 세액은 1번 종합상가세 해당 토지는 과세 표준의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런 구조를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여기는 3단계 누진세율이네요. 자, 역시 여기 최고 세율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20이죠. 주택도 1000분의 20, 종부세도 1000분의 20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세 고율관리과세보다 세율이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뭐라고 합니까? 공제할 재산세액이란 말 쓰죠. 종합선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이걸 왜 또 얘기하냐면은 주택에 대한 계산 따로 하고 종합선 토지에 대한 계산 따로 하잖아요. 구조가 똑같죠. 계산 방식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역시 전년도 세액의 몇 프로라고요? 150%로 한다. 그 세액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별도 합산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시 세율은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율은 3단계죠 역시. 근데 이거는 별도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종부세를 물릴 때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세율이 가장 낮죠. 기준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가장 뭐가 있는 거예요? 영업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투기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도 가장 낮아요.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뭐가 세율이 가장 낮아야 돼? 셋 중에 주택, 종합선 토지, 별도 중에 별도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영업에 쓰이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액도 가장 크죠. 65, 80이요. 80이잖아요. 10억이 안 되는데 이건 어때요? 무려 80억이나 되잖아요. 세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낮고 세율이. 자, 니은번 요게 또 뭡니까? 공제할 재산세액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 반복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옛날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7월과 9월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내비두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합 부동산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주택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본서건, 심화이론이건 객관식이건 문제반이건 간에 주택에 대한 금액만 구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뭐만 다르냐면요, 기준금액만 달라집니다. 그죠?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요거는 이론 때는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30분 동안 읽어봐달라는 얘기가 나중에 제 강의 들을 때 도움되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이론서에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눈에 익히는 과정이라 그냥 처음 보면 한 1분 20초 걸릴 거를 봄으로써 59초에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그거는 강의로 안 되거든요. 지문을 읽어주는 연습은 강의로 안 되거든요. 일단 요거 읽어주는 연습하시고 기본 이론 하실 때는 필히 읽어보셔야 돼요. 기본 이론서는 절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 그 지문상에 나오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서는 너무 요약을 해놓으면 안 돼요. 기본서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읽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서가 잡다하다 길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서는 말 그대로 써놔야 돼요. 세법은.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눈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기본 이론서도 너무 그냥 요약집처럼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시험 볼 때 시간이 걸려요. 그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하시고 이론서는 읽어서 눈에 익히는 과정이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제도. 종부세 납세인부자가 별도세액 토지에 대하여 해당률 납부할 재산세액과 토지분 별도세액의 합계액으로서 자 당년도의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액이 별도세 대상으로서 작년도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150%까지만 상한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과세구분 및 세액은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종합선 토지, 별도선 토지고요. 세액 납부할 때는요 합계로 해서 납부한다 는 뜻입니다. 제5절 납세 절차 등. 자 과세 기준은 다 아시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이제 납세지 얘기는 자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종부세 납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인과 개인. 자 종부세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법인은 이거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라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다. 개인은 도덕세법 규정에 의한다. 그럼 법인세 규정은 뭐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유지로 합니다. 그 요거를 이제 말장난을 하죠. 본점이 아니라 각 본지점별로 각각 계산한다, 각각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합 부동산세는 무조건 합산과세입니다. 하나로. 개인은 뭐가 될까요? 개인은 주소지에서 과세합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은. 자 일단은 요즘에 시험 문제 이게 따라 나와 이렇게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말을 붙여요. 그죠? 이렇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괄호 2번 납세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313페이지 납세 절차. 자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원래 종부세가 2005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6년, 2007년 해가지고 3년 동안은 신고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실제 해보니까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납세인부자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부가 주어진 자료 가져가거든요. 저도 이제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종부세를 신고를 해줬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 그 모든 자료가 와요. 지금은 A디스크가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는 A3 디스켓으로 보내줍니다. 자료를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들어가면서 화면이 떠요. 물어봐요. 종부세 계산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명세 보시겠습니까? 네. 배제할 주택 체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세액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출력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내만 찍으면 신고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그때 딴 사람도 납세인부자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돈 받고 해주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이 다 해줬다 얘기 못 하는데 어쨌건 저는 그 대신 검사를 했죠. 그건 다른 겁니다. 모르고 눌러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 검사를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문가의 그 지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맞는, 저는 항상 그 단계별로 판단하죠. 얘가 맞냐, 노가 맞냐. 이걸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누르는 거가 달라요. 저는 판단하고 누르는 거니까. 결론은 보니까 제가 사실은 직접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르면 신고서까지 다 나와요. 납부서 뽑으시겠습니까? 네. 단지 주소가 어디죠? 주소 치고 세무서 치고 요거 쳐주면 알아서 다 뽑아주더라고요. 납부서까지. 그리고 저는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신고하라고. 그리고 수수료 받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3년 동안. 5, 6, 7. 그리고 종부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강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사 중에 종부세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뭐 주택건설협회, 뭐 건설회사, 뭐 현대건설, 뭐 정우건설, 무슨 뭐 어디 등등 해가지고요. 상장협의회 이런 데 가가지고 종부세 강의 많이 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한테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짭짤했습니다. 강사 수수료가. 그 강의는 좀 세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2005, 6, 7, 3년 하고 따지고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료가 다 내가 만들질 않잖아요. 신고 납부라는 거는 원천 자료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쉽지만 계속 신고 납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담당자 물어보거나 뭐 하다못해 고문하거나 신고대행하거나 자문할 거 아닙니까? 강의라든가.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굳이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정부 부가로 바꿨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는 상당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돌아오기를.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정부가 부과해서 고지서를 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는 항상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자, 이거는 모든 세법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고지서는 항상 납기 개시일자죠. 개시일자. 그럼 지금 개시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1일이죠. 납부 일자는 12월 15일까지요. 12월 1일부터 며칠까지 전까지요? 5일 전이니까 최소한도 11월 25일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정부에 대한 과세권자에 대한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원래 이거 안 하면 정부한테 뭘 물려야 됩니까? 가산세를 물려야죠. 정부는 가산세를 안 내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안 오면 가서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욕해도 됩니다. 말이니까. 왜 안 보냈어? 어이씨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고지서가 안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우리 봐준 걸까요?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되죠.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 한 80 넘으신 분이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올해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너 내야 됩니다. 고지서 안 날아오면 거꾸로 전화해서 고지서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보내달라고. 그죠? 일단은 요 공동사항이라는 거. 자, 납기는 다 아시죠? 납기가 언제라고?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자, 원하면 신고납부도가 나옵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선택시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경우. 자, 원래 옛날에 2005년, 6년, 7년도에 신고납부 했지요. 근데 이거를 폐지를 안 했어요. 폐지를 안 하고 저희 남자들 말로 갑바가 있지라고 얘기. 갑바가 있지. 신고납부 했는데 싹 없애면 쪽팔리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정부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원하면이에요. 원하면. 선택한다면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신고 기간이 되겠네요. 그죠? 신고 또는 뭐가 되는 거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기는 고지하니까 뭐가 됩니까? 납기. 여기는 신고하니까 신고 및 납부죠. 이걸 안 하면 뭐가 붙습니까?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죠. 근데 고지된 세액을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이렇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종부세를 잘 모르는데 그나마 내가 신고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고지가 먼저 선고지가 됐죠. 그죠? 선고지 뭘 하는 거죠? 부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네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정부가 자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뭐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가산세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실무는 대부분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부분 안 삼고요. 실제로 뭐 어떤 문제가 걸리면 아까 주택 배제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주택 배제하는 신청을 9월 달에 합니다. 그 빼먹었어요. 모르고. 좀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신고 납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자체 가지고 시비 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실무는. 어쨌건 여러분들은 공부니까 원하면 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고지서는 11월 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정부가 세액 확정은 이미 11월 달에 했어요. 정부 확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부부가 결정한다 그러죠. 정부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정부의 결정이 되었고 언제요? 11월에. 이거는 신고를 통해서 또 확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12월에. 두 개가 동시에 생기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이거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근데 고지가 항상 먼저예요. 고지가 나오고 신고가 들어가니까 순서를 안 정해두면은 담당자가 이걸로 할 건지 이걸로 할 건지 헷갈리겠죠. 그 무조건 신고 들어가면 뭐라고? 무조건 신고 들어가면 신고 우선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정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의 사랑은 뭐 이런 식이죠. 자, 없던 것으로 하자. 자, 그래서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부가징수의 니은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의 우측에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런 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선택적인 신고납세에도 제목에다 붙여놓으십시오. 선택적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결정이라는 말은 원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나 밥을 먹기로 결정했어 이렇게요. 나 집에 가기로 결정했어 이런 말인데 세법에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할 때 이때 결정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법이 정한. 그래서 그냥 정부가 결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납세의무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고 나쁜데 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신고. 취득세를 정부가 결정한다. 원래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납세의무자 신고로서 확정해야 되겠죠. 신고 납부 제도니까. 근데 왜 정부가 결정했느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하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고 납부한 조세인데 정부가 결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애당초에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정한다. 그 다음에 경정은요.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한 조세를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 조사받았다는 뜻입니다. 조사받았다는 뜻이 쉽게 얘기해서요. 신고했는데 틀려가지고 정보가 조사해가지고 고쳐지죠? 이게 경정이에요. 경정. 그래서 실무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정받았다 그러면요. 신고 납부한 조세를 조사받았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시험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거짓말합니다.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이래요. 여러분 눈이 동그래가지고 적죠. 가끔씩.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용어 정리의 결정, 경정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03번 물납 및 분할 납부. 자, 물납은 없습니다. 요거 빨간 줄입니다. 빨간 줄 별표. 메모장에 써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십시오. 종부세는 물납이 없다. 이게 지금 2016년도 3월 달에 바뀌었어요. 물납이 없어진 게. 애당초에 세법은 지금 12월 달에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2015년 12월이 아니고 2016년 3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는 어떤 경우는 없고 있기도 합니다. 물납 없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분납입니다. 자, 세금이 많을 경우에 나눠내는 제도를 분납이라고 하죠. 분납. 자, 분납 말씀드릴게요. 자, 분납은 언제 하느냐? 세액이 많을 경우. 자, 원래는 세액 많은 게 얼마예요? 원래는 1,000만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재산세 500만 원이었죠. 그죠? 종부세도 역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타조세는 얼마 기준이냐면요.
1000만 원 기준입니다. 자, 일반적인 1000만 원인데요. 몇 년 전까지 재산세 종부세도 1000만 원 초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를 1년에 10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죠. 개인이. 여러분 제가 저는 농담으로 그럽니다. 나도 한번 재산세 한번 1000만 원 한번 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못 알아듣게 우리끼리 알아듣게 나도 재산세를 분납 좀 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재산세가 최하 500만 원 초과되게 되죠. 분납 좀 약하네요.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산세 종부세를 분납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덕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당하고 사세요. 그럽니다. 그럼 별도합산 토지가 얼마죠? 80억 이상. 그럼 별도합산 내려면 토지가 80억인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건물. 두 개 합치면 아마도 100억은 넘어갈 겁니다. 시가 따지면 200억? 그리고 또 하나 덧붙입니다. 부부각자. 부부각자. 그러면 남자 200억, 여자 200억 하면 한 400억 되잖아요. 그렇게 다 하시고 사십시오. 덕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제 우리끼리 또 뭐라 하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금융소득 합산과세 당하고 사세요. 그래요.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부부각자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거든요. 그 정도 되고 사셔야죠. 라고 이제 덕담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세법 하는 사람들끼리 좀 삭막해요. 얘기가 덕담인데 뭔가 아주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세금 많이 내라는 얘기 같은데 세금 얘기 아니고 그 금액을 많이 벌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사들 농담이 옛날에요. 젊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임신했냐가 안 물어봐요. 선적했냐고 물어봐요. 애 임신한 거를 친구들끼리 선적했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가 몇 개냐 안 물어보고 그 진행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봐요. 그 원가 계산할 때 진행률 얘기를 하거든요. 재공품 진행률. 좀 살벌하죠. 근데 뭐 장난이니까. 직업적인 농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세금이 많을 경우인데 500만 원 초과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부세와 같이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많을 때 절반 이하를 이렇게 합니다. 절반 이하를 자, 며칠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재산세는 45일입니다. 기억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근데 국세는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나눠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거 참고로 써놓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며칠이요? 재산세는 45일 이내입니다. 사실은 이게 특이한 거예요. 45일이. 다른 국세들은 대부분 다 2개월입니다. 일단 45일 기억했다는 얘기는 복습을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못 드네요. 한 분. 복습. 그럼 기억 못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기억하셨네요. 거꾸로. 그러니까 질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자고 하면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손을 안 들어요. 한국 사람은 100명 강의라도 물어보면 기요 그러면 2명 들어요? 아니요 그럼 1명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99대 1이에요. 대부분 손을 안 들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45일이고 종부세는 2달 이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세액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럼 일단 세금을 납기 내에 한번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눠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둔납은 2달 이내입니다. 자, 일단은 분납은 얼마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분납은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납기내 금액이 이거보다 작으면 안 돼요. 분납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모양이. 그럼 절반 이상이니까 절반 이하요. 절반 이하. 요즘에 말이 헛나와요. 헛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부인이 말이 반대로 나온답니다. 빨리 가기 늦게 가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하는 뜻이고요. 방향이 헷갈린대요. 가끔씩 말하고 행동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사고가 났대요.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그 남편 운전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오른쪽 꺾었더니 사실 왼쪽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오른쪽 꺾어서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말이 생각하고 다르게 나온대요. 근데 그건 심하더라고요. 죽을 뻔했대요. 차가 왼쪽에 오는데 오른쪽에 오는데 그럼 왼쪽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오른쪽으로 피하라 그래갖고 차 방향으로 해갖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납기내 2천만 원 내고요. 그 다음에 분납을 2천만 원 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분납은 대부분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산종부세나 정부가 고지하기 때문에 내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반씩 해줘라 이렇게 돼서 반반씩 해줘라 분납을. 근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3천만 원, 1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999만 원, 만 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욕 좀 먹겠네요. 자,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1,000만 원, 이게 3천만 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납기내가 분납보다 커야죠. 이건 안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총 세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1,800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반씩 하면 400입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은 총 세액이 얼마까지 분납을 못해요? 500만 원까지 분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총 세액이 500인 사람은 납기내 얼마를 내야 되면 500을 내야 돼요. 분납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납기내 금액이 더 작아져 버려요. 이 사람은 얼마를 내줘야 됩니까? 일단은 납기내. 그렇죠. 일단은 500은 내야 돼요. 500 내고 이게 거꾸로 X가 돼버리죠. 이게요. 분납할 금액이 얼마가 돼버려요. 이제 300으로 줄어버려 버리죠. 이 300은 뭐가 됩니까? 300은 500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말은 나중에 기본세 볼 겁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797만 원은 분납 얼마 가능해요? 797만 원 분납이 297만 원이죠. 297만 원 뭘 초과한 금액이에요?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죠. 그다가 이 총 금액이 1000이면 반반이 딱 500이 되죠. 그 1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반반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요. 반반씩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하다. 그 다음에 요 납기내 금액은 얼마 이하면 안 돼요. 얼마보다 커야 돼요. 얼마보다 500만 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에요. 두 가지. 납기내 금액 분납 금액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납기내 금액 500만 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되는 경우는 언제죠? 총세액이 1,000만 원 이하시. 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책의 내용도 없는데 벌써 이해 다 하셨습니다. 자, 04번 부가세. 자, 일단 종부세액이 나오면은요,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의 농특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본세라고 하죠. 지금 종합부동산세액이 지금 3개를 다 더했습니다. 주택, 그 다음에 종합산 토지, 이걸 다 더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냐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부세액은 200만 원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20%에서 40만 원. 요거는 뭘로 가셔야 합니까? 노고천 특별세를 냅니다. 그리고 합치면 총 240만 원. 이렇게 납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